30년 차 은행원, 퇴직 후 딸에게 용돈 받는다. 은퇴 후 현실 직격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혹은 주위에서 뼈저리게 느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한때는 은행에 다닌다 하면 주변에서 안정적이다, 대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 역시 그 말에 어느 정도 자부심도 느꼈고요. 그런데 막상 30년간 다니던 은행에서 퇴직하자마자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어느 정도 예적금이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래도 몇 년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 금방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퇴 후엔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지출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딸에게서 용돈을 받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심이 어찌나 상하던지요. 예전에 아버지께서는 늘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딸한테 받게 되다니 이 변화가 낯설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 현실 직격탄을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나눠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잖아요.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고 더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 30년 차 은행원 김정수 가명 씨 이야기. 제일 먼저 제 지인 김정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정수 씨는 딱 제 타이틀과 똑같아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팀장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원래는 한 23년만 쉬다가 내가 은행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같은 걸 해보면 되겠지 이런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문제는 은퇴 직후 예상보다 일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게다가 금융 컨설팅이라는 게 말은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개인 사업자로 뛰어들려면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 자연스레 투잡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뛰어난 경력과 인맥이 있으니 수입이 제법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인맥이라는 게 현직일 때 통하던 부분이 많았지 은퇴 후에는 연락이 예전처럼 잘 안 되더랍니다. 그냥 정수 형 은퇴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이런 덕담만 오가고 현실적인 도움이나 일거리를 연결해주는 사람은 크게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축해둔 돈이 슬슬 줄어들고 퇴직금도 밀린 교육비나 주택 대출 상환에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생각보다 적었대요. 게다가 김정수 씨가 치아 치료도 크게 하게 되고 가족 행사도 있고 부모님 간병 문제도 생기고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결국 김정수 씨는 딸에게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부족하다. 아빠가 다음에 갚을게라고 말하면서 용돈 아닌 용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딸도 혼자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정수 씨가 마련해둔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서 나름 월세 안 내니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기꺼이 돈을 들였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막 상하고 은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 눈물을 삼켰다고 해요. 예전엔 내가 딸한테 용돈도 주고 그래도 은행 다닌다고 주변에서 날 대단하게 봐줬는데 이제는 딸한테 돈을 받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참 후회된다. 김정수 씨의 말이에요. 25년 차 교사 박은영 가명 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박은영 씨예요. 중학교 교사로 25년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교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정년까지 가면 60세 이후에도 안정적인 연금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퇴 걱정이 덜할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은영 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학부모 상담할 때도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니 본인이 거대한 우주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별이 된 기분이 든다고 표현하셨어요. 심지어는 연금을 받아도
지금 물가나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소속감 상실이래요. 교사 생활 2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출근해서 수업하고 동료 교사들과 교무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 인솔하느라 종종 야근도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니 나를 증명해줄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요. 박은영 씨는 처음 34개월은 좋았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고 여행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근데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더라. 라고 털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계속 학교에서 일했어야 하는 건가? 하는 후회도 들고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은영 씨는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 가입했대요. 글쓰기나 취미 수업을 듣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작은 전시회도 열면서 지금은 훨씬 생기가 돌았다고 해요. 은영 씨가 조심스레 전하신 팁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꼭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오래 가르치느라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3. 27년 차 대기업 연구원 이민석 가명 씨 이야기. 세 번째로 제가 잘 아는 선배 이민석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연구원으로 27년간 대기업에 다니다가 58세 즈음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면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이 선배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믿고 퇴직 후엔 내가 하고 싶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특허 내고 창업까지 할 거야.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현실은 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구 개발에는 자금이 필요한데 대기업 소속일 때는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실험시설도 공짜로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으로 나오니 그 모든 걸 직접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장비, 재료, 실험실 대여비 이 모든 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 금세 벅차진 거죠. 그리고 특허라는 게 내는 즉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제대로 된 사업 모델로 연결되지 않으면 특허 유지비만 날아가는 셈이에요. 그러니 처음 한두 번의 시도에서 잘 안 돼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나. 회사의 이름값 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뭘 해낸다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거였나 하고 절망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민석 선배는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어요. 아내가 걱정돼서 심리상담센터도 가보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선뜻 상담받으러 가기도 망설여졌던 거예요. 결국엔 시간이 좀 지난 뒤 같은 상황에 놓인 지인들이 모임 그러니까 퇴직자 창업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면서 조금씩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나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 괜히 혼자서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실패담도 나누면서 훨씬 힘을 얻게 됐지.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니 하나둘씩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맺었던 인맥과도 다시 연결이 되어서 작은 프로젝트를 외주 형태로 맡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역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도 내 존재를 모르잖아. 움직여야 뭔가가 생기는 거지. 하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은퇴 후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회사나 직함, 사회적 인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크게 걱정하시지만 막상 겪어보면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전후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재정적 계획 세우기. 퇴직 후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지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가계부를 써서 현재 지출을 파악해보고 은퇴 후에는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줄고 출퇴근비 같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날지 의료비, 취미활동비 등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겁니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나눠 쓸지, 혹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 등 자산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미리 공부해두면 훨씬 덜 불안하겠죠. 소속감 유지 및 대인관계 확장. 은퇴 후엔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큰 힘이 돼요. 온라인 모임도 괜찮아요. 요즘은 다양한 SNS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쉬우니까 겁먹지 말고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취미 혹은 일거리 찾기. 꼭 수익이 나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박은영 씨 사례처럼 수익이 없더라도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반면 창업, 컨설팅, 외주 작업 등으로 새 수익원을 만들고 싶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발을 담가보는 게 좋아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경험을 쌓고 방향을 조정해 나가면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리고 용기.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예전처럼 편히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 한가하시겠네요. 같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래, 이제 내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잖아.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눅 들지 말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사례, 그리고 제안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사실 누구도 은퇴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먼저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행착오를 미리 이해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막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한 은퇴 생활은 아니지만 김정수 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기에 공감이 많이 돼요. 분명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배우고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은퇴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좀 더 빛날 수도 있고 혹은 무기력해질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용기 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기와 위안을 얻으셨길 바라고 곧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